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태교에서부터 10살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두뇌의 엔진이라고 했어요. 엔진. 그 두뇌의 엔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두뇌의 엔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저번에 뭘 얘기했냐면, 스포츠 과학자들이 테니스 선수들의 랭킹이 있어요. 테니스 선수들 랭킹. 그 다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타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연구를 한 겁니다. 신체를 연구를 해봤더니 두 가지가 높은 성적을, 이거는 이제 공부하고도 연관이 돼요. 왜냐면 왜 연관이 되냐면은, 운동을 하는 두뇌와 공부를 하는 두뇌는 같은 뉴런을 씁니다. 두뇌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계의 착각이 뭐였냐면은, 아마 문장을 만드는 두뇌의 부분하고 운동을 하는 두뇌 부분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심지어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이 소뇌 있잖아요, 소뇌. 이 소뇌가 발달을 할수록 이성적인 판단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경험이 그 이성적인 판단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잠깐 초점이 맞는 건가?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두뇌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 전체가 협력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협력하느냐가 이제 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 협력이 잘 되는 것이 엔진이 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뇌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것은 주로 어떨 때 가장 엔진이 좋아지냐면, 사랑을 할 때 하고요. 다 사랑이 들어갑니다. 또 공부를 사랑할 때 하고요. 그걸 공부 로맨스라고 해요, 저는. 어쨌건 그 다음에 또 사냥을 할 때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사랑과 사냥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냥과 사랑이다. 사냥은 뭘 위해서 하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합니다. 생존. 여기 보시죠. 사냥과 번식이 나오죠. 사랑은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DNA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속성입니다. 사냥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냥과 사랑의 상태에서 두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엔진이 강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돌아가는 상태가 뭐냐면 이거 세 가지입니다. 탐색, 몰입, 성취감이에요. 탐색하고 몰입하고 성취하고, 탐색하고 몰입하고 성취하고,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두뇌의 기본적인 피스톤 작용이죠. 엔진을 돌리는. 그런데 살다 보면 맨날 성취만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자동차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고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좌절과 불만입니다. 좌절과 불만. 그래서 좌절과 이렇게 순환의 방향은 이건데,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휴식이고요. 이렇게 엔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 두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양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분량이 조절이 되는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이 바뀌어요. 인간은 외부에서 그 호르몬 주사를 놓게 되면 감정이 바뀝니다. 물질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어요. 이 이야기를 이거를 이제 TNEI라는 학문인데, 정신이 두뇌에 영향을 주게 되고, 두뇌가 호르몬에 영향을 주게 되고, 호르몬이 면역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이걸 스트레스 의학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의학인데, 이것을 근대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제임스라는 의사 겸 심리학자예요.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사람은 감정이 생겼을 때 신체의 물질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액션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두뇌라는 것이, 우리가 액션을 바꾸고 미소를 짓고 이렇게 행동을 그러는 척 하게 되면은 두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신체에서. 그러면 그 물질이 다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물질도 순환관계가 있어요, 신체에서.
그래서 원래 인간의 분노 에너지는 누구나 다 90초를 가지고 있답니다. 1분 30초. 그러니까 분노에 써야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물질인데 그것을 늘 비축하고 있는 거죠. 비축하고 있어서 누군가 나를 공격을 할 때는 그게 왜 1분 30초냐면 이것도 다 진화적인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분 3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해서 맹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분노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위협하는 상대로부터 도망가는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물들 사냥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사실 몇십 초 내에 다 끝납니다. 몇 초 내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1분 30초 내에 결판이 안 나면 죽거나 뭐 그냥 그다음에 릴리브, 안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30초만 뛰면. 근데 이제 인간이 호랑이보다 더 빨리 달리느냐 이 문제죠. 곰 숨느냐 이런 문제죠. 어딘가에 굴로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과거의 모든 동물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몸에 축적한 반응,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그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하는 의학이 스트레스 의학이고 그 의학의 중심에가 이 PN이라는 학문이 들어가 있는데 스트레스 의학의 기본은 그냥 이렇게 호르몬의 순환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두뇌에서 변하는 것이고 그게 두뇌에서 그 엔진을 돌리는 거하고 약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은 엔진이 안 돌아가요. 인간은.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보호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버려요. 엔진이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애들은 엔진이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순환하는 엔진이. 근데 과잉보호를 받은 애들은 엔진이 작아요. 엔진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감동을 하는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물질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두뇌에서. 과잉보호를 받으면. 근데 10살 이전에 이 엔진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 매번 제 그 유튜브 강의에서 강조하는 게 10살 이전에 굶어보는 체험하고 배고픈 체험하고 몸을 다쳐보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15세 때 공부를 하고자 할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이 엔진으로 하는 겁니다. 엔진. 감정과 감동의 힘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또 하나 만족지연 능력 있잖아요.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호가 걸렸을 때,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걸렸을 때, 그때마다 시동을 끄지는 않잖아요. 그죠? 엔진이 계속 돌아가지만 액션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성과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엔진을 꺼버리지 않는 능력.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죠. 그래서 엔진을 계속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돌리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엔진을 돌리고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그러니까 만족지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놓쳐버려요. 기회가 왔어요. 왜 엔진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두뇌 엔진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탐색과 몰입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되게 궁금해요. 그 여자, 그 남자가.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니까 집착과 몰입은 사실 백지자 한 장 차이예요. 집착과 몰입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그러니까 집착한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집착하는 아이들이 공부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되느냐? 그날 틀린 문제를 그날 반드시 풀어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집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할 때 의문점이 있을 때 그걸 풀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집착과 몰입이 그래서 백지자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그게 스토커가 되느냐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애가 되느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칼날 위에서.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아이가 뭔가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 그 학습기에 그런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